사자에서 탐구 10. 시드파 바르도 사후 세계에 있는 존재들. 시드파 바르도 사후 세계에 있는 존재들 원문. 끝없이 불어대는 카르마의 바람에 그대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그대는 쉬어갈 대상 하나 찾지 못하고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다니는 깃털과 같고 숨찬 말 등에 올라탄 것과 같을 것이다. 어떤 것이 그대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기쁨을 그대가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매혹당하지 말고 그것에 빠지지 말라. 모든 탐닉과 욕망을 버려라. 자신이 명상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버린 상태에서 모든 정신을 집중해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고요의 경지에 대해 명상하라. 육체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무욕의 상태에 머물라. 원문 끝. 사자에서의 핵심 내용은 사후의 모든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카르마가 만든 환영과 형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대성을 초월한 절대 고요 속에서 홀로 명상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살아생전에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고차원의 의식으로 자신과 현상계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식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단일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일 의식은 의식의 경계에 접어든 것이며 경계에 선 것이지 의식의 경계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 시스템을 보고 알 때 마침내 의식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단일 의식은 일원론이지만 존재를 알게 되면 존재란 이원론임을 알게 되어 분별하여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때의 분별은 현상계의 분별이지 마음의 분별은 아니다. 즉 물질과 현상의 분별이지 공한 공성의 마음이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집착의 대상도 아니다. 존재란 분리된 상태로 있기에 자신의 마음이 존재를 하나로 만들면 존재란 보이지 않게 되어 존재의 실체를 알기 어렵다. 존재를 볼 때는 분리된 상태로서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한다. 의식의 경계에 서면 영혼과 윤회가 무시되지만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영혼과 윤회가 깨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알게 된다. 깨침이란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영혼과 윤회를 알아가는 과정임에도 뒤바뀌고 전도되어 영혼과 윤회는 없는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존재란 무시되고 마음 공부에만 머무르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마음이 절대에 이르니 영혼과 윤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정작 본인은 최고의 깨침 상태로 인식한다.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꿈이나 최면이나 명상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에겐 자신의 영혼이 있으며 여러 번 윤회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밝은 지혜를 뛰어넘는 직관이 생기기 때문이다. 산속 승려든지 제가 수행자든지 어떤 형태든지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존재의 다양한 시스템을 보고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 수행하는 데만 몰입하면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사자의 서에서도 계속하여 반복해서 하는 말이 생전에 아무리 깨우쳤다고 하여도 사후 시스템을 모르면 허실이라고 한다. 내가 본 사후의 세계 또한 자신이 생전에 지은 선업과 카르마에 따라 천상과 사람과 아수라와 아기와 짐승과 지옥으로 6가지 육도 윤회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자의 서 시스템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비일상적 꿈은 자신의 여러 번의 바르도 상태가 꿈속의 아레아로 드러나는 것 같다.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과 때와 장소와 대상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는 지속해서 바르도 상태를 의식하게 만든다. 의식 너머의 영혼의 문이 꿈을 통하여 간헐적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열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비일상적인 악몽은 분명 사후의 바르도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최악의 악몽일지라도 순간적 대처를 할 뿐 마음은 꺼림칙한 평안이다. 만약 악몽 속에서 마음이 이러하지 못하다면 공포에 질려 심장은 멈출 것이다. 선사들은 깨침의 척도를 몽중일녀로 평가한다. 즉 꿈속에서도 마음이 한결같으냐고 묻는다. 선사들도 과연 나처럼 비일상적인 꿈을 지속해서 꾸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비일상적 꿈이 아닌 일상적인 꿈속에서는 몽중이려 하기 쉽다. 즉 누가 비일상적 악몽에서도 몽중이려 하느냐가 관건이다. 선사들은 비일상적인 꿈은 꾸지 않고
일상적 꿈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사들은 비일상적 꿈을 꾸는 제자가 있다면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고 나무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견해는 선사들과 달리 정반대다. 악몽은 깨침의 테스트이며 깨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악몽의 시나리오는 자신이 만든 환영이 아니며 자신은 그토록 지독한 잠재의식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절대로 없다. 공포를 주제로 하여 가본 적 없는 시대와 장소와 전혀 색다른 환경은 스스로가 만들 수 없다. 깨침이란 것도 보이지 않는 천상의 관리자가 주관하는 시스템이다. 즉, 깨침을 관장하는 신이 붙다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 깨친 정도에 따라 악몽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간다. 단계별 악몽 속에서도 몽중이려 한가가 핵심이다. 만약 마음이 이러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이다. 마치 깨침을 판별하고자 공포를 주제로 하는 데스매치와 비슷하다. 악몽의 본체를 들여다보면 시나리오는 공포스럽고 비극적이다. 그러나 자비심이 일면 그 본체들의 역할이 딱하고 안쓰러워진다.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악몽을 통하여 깨친 정도를 평가하는 것 같다. 몽중일렬한 꿈속에서 자신의 의식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식이 깨어있다면 몽중일려가 아니다. 의식이 있다면 꿈을 꾸는 것이 아닌 가수면에 가깝다. 자신의 의식이 사라진 깊은 악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꿈속의 일여가 진짜 몽중일여이다.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를 꾼다는 것은 피곤하지만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나리오 작가의 치밀한 상상력이 존경스럽기도 하다.